안녕하십니까. 우경 서당입니다. 유도주 선생님의 평생 동안 구축해 놓은 경험, 체험을 요약해 놓은 인증 시유를 글자 풀이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기로 인해서 생긴 병증 중에 비증, BBB 하는 증이죠. 심화가 비하는, 결린다, 막힌다, 비색하다, 답답하다, 비만하다,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병증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비만, 비색증이 되는지 화기로 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 이 비증은 심장의 화가 위로 불꽃 솟음하여, 불꽃 염자입니다. 불꽃 염, 불이 위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치솟아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죠. 불꽃염, 화염. 여기서는 불꽃이라는 명사에서 화염으로 솟구치다, 동사로서 위로 솟아오르다, 이와 같은 뜻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에 있는 화기죠. 심장에 머무는 화기가, 심장의 화기가 심화가 위로 올라가서 불능하강이요. 심장으로 콩팥으로 하강할 수 없어서 위로 올라갔던 화가 아래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심장으로 하강할 수 없어서 생긴 것이다, 된 것이다, 되다위 또는 때문이다. 이 화에 열나는, 화로 열나는 사특한 기가 심하에 비색, 막혀있는, 막힐 비, 막힐 색, 막혀서 된 일종의 병리적인 변화의 하나이다. 화에 열나는 사기가 어디에 막혀 있어요? 심하에 막혀서 된 일종의 병적인 병리 변화에 해당한다. 병리적인 증이 되겠죠. 증상으로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에 대한 증은 상한론에 나온다. 그러나 다만 중경 선생님은 단지 제시했을 뿐이다. 하나의 맥과 하나의 증을 제시했을 뿐이다. 가히 아주 간단하고 요약됨이 아주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경 선생님이 제시한 것은 단지 하나의 맥과 하나의 증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상한론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맥이라는 것은 어떤 맥을 드러내느냐? 곧 관상이 떠오른다. 관상의 맥이 떠오른다라는 것이다. 관맥은 중초의 병을 살피는 촌관척에 있어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초병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맥이란 무릇 뭘 가리키느냐? 뜨다범자인데 여기서는 무릇 대체적으로 이런 뜻이죠. 양적인 성질을 띤 맥을 가리킨다. 부맥은 대체적으로 양적인 성질의 맥을 가리킨다. 양맥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관상의 부맥을 드러내는 것은 양에 해당한다.
이것은 즉 중초라는 부분에 우리 몸의 중간 중초라는 부분에 저절로 화열의 사기가 있어서 병이 된 것을 반영해 준다. 중초상에 화열의 사기가 있어서 병이 된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중초 위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위완. 비위. 여기서 말한 하나의 증이란 지금 현재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빗소리가 함께 그 녹음에 어우러져서 비가 오는 분위기를 고취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찌지직 지붕에 부딪히는 빗소리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증이라는 것은 심하가 비하고 그것을 눌러봤을 때에 유연하다, 젖을 연할 단단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심하가 비하되 꽉 막혀 있으되 그것을 눌러보았을 때 부드럽고 연하다, 단단하지 않다. 자각 증상이 있다. 비만 하는 막혀서 그득 막혀 있는 느낌을 자각하되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지가 않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해 주는 거냐? 아울러 실한 사기가 맺혀 모여 있는, 결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즉 이것은 실사에 속하지 않는다. 허한 쪽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치료법으로서는 마땅히 청열시키고 막힌 것을 풀어주면, 소통시켜주고 풀어주면 된다. 이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황, 황련, 사심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즉 대황 2냥, 황련 1냥, 대황의 비중이 배로 많이 들어감을 알 수 있네요. 위의 약을 마불탕을 사용해서 마불탕 2대, 마불탕 2승을 사용해서 지지 거기에다가 담가 놓는다. 담글지 담가 놓고 잠깐 담가 놓은 뒤에 수유지간에 잠깐 동안에 교한다. 교자는 실은 실인데 실을 사귀어서 이렇게 새끼를 꼰다든지 비튼다든지 이와 같은 빨래를 짜듯이 짠다, 비튼다, 짜다, 비틀어서 찢기를 제거하고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2번 거듭 복용한다. 여기서 이 마불탕이라는 것이 마치 마황을 다려서 거품을 걷어내고 바글바글 끓여서 거품을 걷어내고 불불불 끓어오르게 해서 만드는 그와 같은 물인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이렇게 곤한다거나 막 솟구치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그 마불탕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말이죠. 마불탕 끓어오르는 뜨거운 물을 가리킨다. 막 끓인 뜨거운 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막 펄펄 끓게 한 끓인 물을 가리킨다는 뜻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기록에 의하면 청호와 900이라는 약초 각 한 묶음을 1항씩 마불탕에다가 마불한 탕에 담글요 적실요 적셔서 담김에 곧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마불탕이라는 말이
이 기록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방중에 대황은 쓰고 찬성질이다. 이것은 본래 열을 씻어내고 변을 소통시키기 위한 것으로 장과 위를 탕척시키는 그런 약이다. 탕척, 씻을 척, 탕탕탕. 여기서 탕이라는 개념은 아주 세차게, 어랑탕탕, 세차게 씻어내는, 완전히 훑어내는 그와 같은 어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장과 위를 탕척 시키는 약이다. 황련은 역시 쓰고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심장과 위에 있는 열살을 씻어주고 식혀주고 청해주고 식혀주고 씻어주고 장과 위를 두텁게 돋답게 해준다. 왕진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병이 아래로부터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에는 인하 아래로부터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에는 분화가 항성하여 지나치게 성하여 심장의 화인 분화가 항성하여 이것이 아래로 음과 사귀지 못하여 사귈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막히게 된다. 비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화가 항성함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항성해서 아래로 음과 사귈 수가 없어서 꽉 막혀서 되는 것이다. 눌러봤을 때 허한 것은 형체가 있는 비가 아니다. 막힘이 아니다. 이럴 때는 홀로 그 하나는 기미를 사용하기만 해도 곧 설각시킬 수 있다. 씻어내고 물리칠 수가 있다. 만약에 대황은 가령 대황과 같은 것은 영분에 있는 열을 씻어준다. 그리고 황련은 기분에 있는 열을 씻어준다. 각자의 역할이 대황은 영혈 부분의 열을 씻어주고 황련은 기분의 열을 씻어준다. 또한 대황이라는 것은 공견하고 단단한 것을 치고 공격해서 파결시키는 맺혀진 것을 깨부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막힌 것을 뚫어주고 씻어내는 그런 공로는 즉 깃들어 있다. 깃들룩자죠. 그 안에 담겨 있다. 어디에? 사열지 내에 열을 씻어내는 중에 그 안에 이미 그 뜻이 실려 있다 이 말이죠. 설비시키는 공로는 막힌 것을 열어주는 공로는 즉 사열시키는 그 과정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대황으로서 그 탕을 이름한 것이다. 마블탕에 그것을 담그기를 잠깐 담궜다 뺀다 이 말이야. 잠깐 담궜다가 빼고 그 찌꺼기는 버리는데 이것은 그것의 기를 취하는 데 있지 기를 취하기 위함이지 그 맛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허한 비증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를 선상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 기만을 취해서 살짝 막힌 것을 소통시켜줄 뿐이지 그 미까지 곁들여서 다 훑어내는 그와 같은 공법이 아니다. 오견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빗중으로
비경함에, 비경허사. 빚증이 허한 사기로 인한 것일 때, 허한 사기로 인한 것인데, 대환과 황련을 사용한다면, 능히 후인들의 의문과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이자가 들어갔는데 말이죠. 비경한 것이 허사로 인한 것인데, 허사로 인한 것인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대황 황련을 사용한다면, 후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곧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것이 된다. 대개 후대 사람들이 세밀하게 그것을 즐길완, 음미할완, 여기서는 이해하다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겠죠. 대개 후인들이 그것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법을 터득하지 못한 채 마침내 그대로 다려서 투여하니 크게 그 뜻을 어긋나게 된다. 공부를 하는 것이, 공이라는 것은 물이 막 솟구치는 거죠. 솟구치는 거. 불자는 끓이는 모양을 나타내고, 펄펄 끓이는 것이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공 비자인가요? 불자인가요? 이게? 비자, 끓다 비자, 비등점 할 때 비자인 것 같은데요, 이게. 페이. 끓이다. 중국말로는 페이인데, 페이. 그렇죠. 비자죠. 끓이다. 펄펄 끓이는 거죠. 그 끓이는 것을 마치 마황을 끓이는 것과 같이, 마황과 같이 하는 탕을 한 것으로 볼 때에, 그 끓이기를 마치 마황탕을 끓이듯이 하는 것으로 볼 때에, 끓여서 마황과 같이 마황탕을 끓이듯이 해서 대환과 황련을 담가서 잠깐 사이에 그것을 쥐어 짜서 찍기를 버리고, 단지 겨우 그 무형의 기만을 취하고, 그 유형의 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단지 그 무형의 기만을 취하는 것은 그 유형의 미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그 기미가 모두 아주 엷은 것만을 취함이니 크게 씻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공비한다고 말했지만, 빚증을 친다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의 용공하는 공을 사용하는 이 묘법이, 불가사의하로다. 생각하고 의논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불가사의할 만큼 그와 같은 아주 기발난 그런 공법이 담겨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경이 이 의도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대환과 황련은 그 강렬하게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짝 그 마블탕에 잠깐 담궈서 그 기만을 취하기 위한 의도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공략하는 공략법이 아니다. 실증을 쳐내는 그와 같은 대공략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삼황사신탕이라는 탕은 탕액경이라는 그 경전 중에 화제문에 나오는
화제에 대한 그 해당 항목 중에 나오는 한 장의 아주 명방이다. 화제문 중에 그 중에 한 장의 명방에 해당한다. 삼황사신탕이 서로 전해오기를 이 탕액경은 은나라 상나라 시대에 이윤이라는 분이 지은 것이다. 이윤이 지은 것이다. 후대의 의가들이 또 사심탕을 장자는 모못을 가지고 사심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컫기를 이윤 삼황사심탕이라고 했다. 또 사기라는 책에 실려 있다. 서한의 태창궁인 순우의라는 사람이 일찍이 이 방을 사용해서 치유했다. 용산이라는 병을 치유했다. 석구초로는 산증이라는 병을 치료했다. 당시에 이 방을 일컫기를 이름하여 화제탕이라고 했다. 순우의라는 분도 이 탕을 이용해서 병을 고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추상컨대 내가 미루어 하는 것에 의거해 보건대 자기의 그 추리와 상상을 곁들이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 탕액경이라는 경전에는 각종 치료문류에 해당하는 화제라든지 수제문이라든지 이와 같은 등등의 그 부류로 나누는 것이 없다. 여기서 그 이 가지런할 제자는 방제 제자와 같은 음으로서 가차자로서 방제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라는 추가 설명을 달아놨네요. 삼황사심탕이라는 것은 대단히 매우 화제문에 있어서의 대표 방일 수 있다. 대표 방일 가능성이 있다. 대표 방일 될 가능성이 있다. 태창공이 그 치료한 그 문의 무리로부터 출발해서 바로 부르기를 불러 그 이름하기를 화제탕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미상불가이다. 일찍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태창공이 화제탕을 사용해서 치료한 그 의안은 바로 사기라는 책에 잠옷 상세하게 간행 기록 실려 있다. 매우 가치가 있는 하나의 관점이다. 헌치득 일관이라 매우 가치가 있을 만한 하나의 관점이다. 제 나라의 낭중령 벼슬을 하는 사람이 순이라는 병에 걸렸다. 순병에 걸렸어요. 순병. 여러 의사들이 모두 골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인중에다가 침을 놨어요. 그러나 신이 그것을 진찰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용산병입니다. 용산이라는 병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전후 수를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줌수, 전후수라는 건 대소변을 가리킨다는 뜻이 되겠네요. 대변소변. 사람으로 하여금 대소변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인다 했더니 순이 말하기를 순이 사람 이름이네요. 순병이 아니라 참. 순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낭중령 벼슬인 순이라는 사람이 병났다 이런 뜻이며 순이 말하기를 전후의 수를 보지 못한 것이 3일째 됐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신이 생각하기를 화제탕으로서 마시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1차 마시고 남에 소변을 앞에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다시 마심에 큰 대변을 볼 수가 있었다.
숫자가 뭐예요? 이게 오줌 숫자인가요? 이게 오줌 숫자. 단어 뜻 알아보기 찾아보면 됩니다. 배설, 소변. 씻는다, 반죽하다, 적시다. 그래서 그 소변을 주로 이제 숫자를 소변을 가리키는 거로 보는데, 여기서는 그 변을 크고 작은 변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심에 그 병이 나았다. 이 병은 안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순이 병난 것을 알아내네. 순이 병난 것을 알아내에 있어서 그 맥을 짚었을 때 왼쪽 촌구의 기가 급박했다. 그러니까 상초에 해당하는 촌이죠. 촌맥이 아주 급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좌구의 기가 급박했다. 그 맥이 머금는 감추는 기운이 없었다. 감추는 평안하지 않고 뭔가 아주 그 급박한 열이 아주 항성한 가슴에 우구 왼쪽 신장맥을 가리키는 거겠네요. 그러면 오른쪽 촌구의 맥은 크면서 삭했다. 폐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네요. 그럼 좌심우폐. 삭했다. 크면서 삭했다. 여기서 그 맥이 삭하다는 것은 중초와 하초가 열나면서 솟구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중초와 하초가 중아래가 열나니 중초와 하초가 열나니 그러므로 묘적 오줌이 붉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미루어서 상상하는 것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그 흐름을 풀어서 해명을 해보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위의 맥증을 근거해 보건대 택창공이 화재탕을 채용해서 화열이 응결해 있는 것을 사시켰다. 그러므로 곧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고의 할 때 이자는 그러므로 9월 여기는 별다른 뜻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리사로서 어조사로서 여기에서 시작된 삼황사심탕이라는 방자는 동안 말년에까지 전도되었다. 전해져 도달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말년인 장준경 선생님께서 또한 장준경이 편찬에서 적은 상한작병론이라는 곳에 수록되는 바가 된 것이다. 장준경 선생님이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 방을 잘 전승해서 그대로 이어 계승했다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죠. 준경 선생께서는 그 심하의 기분에 나타나는 화열로 인한 비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준경 선생님께서는 몸으로써 여기서 이 용자가 어디에 걸리는 용자일까요? 그 심하 기분에 나타나는 화열로 인한 비증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했던 것이다. 즉 이른바 심하가 비하되 눌러봐서 유연하고 그 맥이 관상이 부하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화사가
화사가 예, 화사는 심화를 빛에 막았다는 증이다. 즉 이른바 심하비라는 것은 비하다는 것은 눌로보와 유연하고 그 맥이 관상이 떠올랐다. 심하비하고 안지함에 유하고 김의 관상이 부했다라고 한 이것은 화사가 심하에 막혀 있다는 증이다. 다만 중경 선생님께서 사용한 것이 대황 황년만을 사용했지 하나의 미인 황금은 빠뜨렸다. 따라서 일컫기를 대황 황년 사심탕이라고 한 것이다. 중경 선생님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삼황 사심탕에 그것을 그대로 다 사용하지 않고 두 개만을 뽑아서 대황과 황년만을 뽑아서 해도 충분했다. 그래서 황금이 빠졌기 때문에 삼황이 아니라 그 이름을 대황 황년 사심탕이라고 한 것이다. 송나라 때에 임업 등의 사람들이 상한론을 조정할 때 생각했다. 본방 중에 마땅히 황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뭔가 탈락한 것에 속하는 탈락시킨 잘못에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임업 등의 사람들도 이거 뭔가 좀 황금이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중경 선생님이 이거 잘못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황 황년 사심탕방이라고 이름한 것으로부터 볼 때에 중경 선생님이 굳이 대황 황년 사심탕이라는 이름까지 규정했다 이 말이죠. 그런 방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때에 임업 등의 설도 역시 믿을만하지 못하다. 응당 바라보아야 한다. 심하비, 여기서 말한 심하비는 단지 기분에만 나타난 병일 뿐임을 보아야 된다. 기분의 병이다. 기분의 병일 뿐이다. 부득 전후수하는 대변 소변을 보지 못하는 용산이라는 증에 있어서의 실증, 그와 같은 실증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그와 같이 심한 전후수를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용산과 같은 실증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거보다는 훨씬 가벼운 증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처럼 이 중경 선생은 아주 특별하게 그 마음을 재단한 것이, 마음을 씀씀이 한 것이 특별하게 그 마음 씀씀이를 펼쳐냈다. 심재, 재단할 재자죠. 마음으로 헤아려내는 것을 도출해냈다. 또한 다리어서 복용하는 법상에 있어서도 그 다리는 보통 일반적인 상례를 피했다. 고쳐서 마블탕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마블탕을 사용했다는 것은 즉 번곤적 개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번자는 뒤집을 번, 곤자는 솟구칠 곤. 그러니까 그냥 막 물이 펄펄펄펄펄 솟구치도록 끓는 물을 막 이렇게 공중에 막 이렇게 저기 뿌리는 그와 같은 것도 담겨 있는 뜻인 것 같은데요. 번번번 뒤집을 번. 뒤집어서 막 뿌려서 만든 그 물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또 지포, 담고 포말하는, 대황과 황년을 담고 포말하는, 포말해서 대황과 황년 두 약을 지포해서 담궈서 우러내서 복지했다. 여기서 포자는 우러냈다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이거 포. 거품내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거? 고기, 부드럽게 하다. 거품포,
거품포자입니다. 담궈서 거품 냈다, 담궈서 우러냈다,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대황과 황련 두 약을 담궈 우러내어 복용시켰다. 중경 선생님의 그 의도하는 바는, 용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두 약의 고한한 기만을 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취해서 청심하 화비, 심하에 있는 화가 막힌 것을 씻어내서 박, 양약, 고한진이 했다. 두 약의 고한한 미를 10개 진하게 하지 않고 기만을 취해서 10개 했다. 그래서 그 작용으로 하여금 중초에만 작용하게 했지, 위장, 장과 위를 사하, 씻어 내리게 하지는 않았다. 탕척시키게 하지는 않았다. 중초에만 작용하게 했지, 장과 위를 씻어내리는, 탕척해내리지는 않았다. 그 사용하는 사용하는 생각이 매우 아주 교묘한 그와 같은 기법이었다. 이렇게 아주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밀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내주고 있네요. 이로 말미암아 볼 때에 장준경 선생님은 이윤의 기초 위에서 발전시켰다. 삼황사심탕의 임상에 있어서의 치료하는 것을 발전시켰다. 모종의 의의 관점에서 말해본다면, 어떤 모종의 뜻으로부터 말해본다면, 이 중경 선생님은 화재탕에 있어서의 미치지 못했던 것, 치료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충해낸 셈이다. 화재탕이 치료에서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충해낸 셈이다. 보충해낸 것이다. 이 방에서 그 물을 써서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을 사용해서 복용하는 이 방을 물을 사용해서 끓여 복용함에 있어서 혹은 곤탕, 지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곤탕에다가 마블탕이죠. 마블탕에다가 담가서 복용하는 방법을 혹자는 아직도 사용하긴 하는데, 이것이 곧바로 당나라에 이르도록 유지되어 내려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로 당나라 손사막이 지은 천금요방이라는 책 중에 기록되어 있다. 파군의 태수에 대한 삼황원이라는 기록이 있다. 삼황원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탕제라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것이 변하여 환제가 된 것이니, 또한 가히 이것은 삼황사심탕이 제 세 번째로 번역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나라 때까지도 이게 그대로 탕이라는 것에서 한으로 번역되어 전해져 내려왔다. 파군 태수의 삼황원에 있어서의 대황, 황련, 황금 제재량은 아울러 고정되어 있지 않다. 비추어 본다면, 뭐뭇에 비추어, 안짜오, 춘하, 추동, 사시에 따라 비추어 영활하게 기동적으로, 그때 기미에 따라서 기동적으로 증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 양미의 재량을 증감했다. 춘하, 추동, 사계절의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영활하게 기동적으로 그 양미의 재량을 증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 참 아주 아주 미세하게 적용해 나가는군요. 예를 들자면 춘 3월에는 단지 황금, 넉량, 대황, 성량, 황년, 넉량 이렇게 쓰는데, 하 3월에는 황금을 더 많이 써요. 여름에 열기가 더 커지니까 황금을 6량, 대신 여름철에는
하탈시키는 염려가 있어서 대황의 양을 바짝 줄이네요. 1량으로, 성량에서 1량으로. 그 다음에 황련의 양도 농량에서 7량으로, 황금과 황련을 여름의 열기를 더 시키기 위해서 부쩍 늘렸음을 알 수 있어요. 이 환은 사용했다. 치료하는데 남자가 오로로 칠상한 것에 칠상하야 소갈하고 기육을 생하지 못하며 부인들의 대하와 수족이 한열하는 등의 등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했다. 이러한 이와 같은 사시 5장에 따른 용약의 법을 이러한 사시에 따른 사시 5장에 따른 용약의 법은 중의 이론상에 있어서 또한 하나의 큰 걸음을 매진 해 나가게 하는 것 같은 촉진제가 되었다. 매진, 힘쓸 매 나아갈 진. 송조에 이르러서 왕혜은이 주편한 대형 의학서인 화제 국방중으로부터 말미암아 거기에서 삼황원이 장부 부인들에게 있어서 삼초가 정렬해서 된 3초의 열이 쌓여서 이루어진 상초 유열증을 상초에 열이 있을 때에 화제 국방 중에 제안해 내었다. 삼황원은 다스린다, 치료한다. 장부 부인들이 3초에 걸쳐서 쌓여있는 열을 다스린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3초에 열이 쌓여있는 것을 치료하는데, 상초에 열이 있을 때에는 안목으로 그 열이 공충하여 속을 쳐서 붉고 부으며 안목을 적정하게 하며 두항을 종통 부어 오르고 아프게 하며 입과 혈에 부스럼이 생기게 한다. 상초 유열할 때. 다음에 중초에 열이 있을 때는 심과 경막이 부대끼고 조동하며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하초에 열이 있을 때는 소변이 접삽하고 대변이 비결하고, 오장이 모두 열이 있을 때는 즉 벙어리 절, 부스럼 절, 창, 부스럼 창, 이것은 그 어떤 도구로 인한 창상, 이와 같은 것과 오반 5가지의 치질과 분문이 종통할 때 항문이 종통한 것과, 혹은 선혈을 쏟는 것과, 소아들이 정열이 있을 때 쌓은 열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라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화제국방에 삼황원에 대한 소개로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송나라 때까지도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로 말미암아 가히 알 수가 있다. 왕회은은 바로 파군 태수를 기초로 해서 또 발전시켰다. 바로 삼황원이라는 것이 3초에 있는 열을 청사시키는 작용이 있게끔 발전시켰다. 송대 이후에 나오는 화열을 다스리는 여러 방들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즉 삼황 사심탕이 발전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이 따라서 귀납해낼 수 있다. 중의에 있어서 화증을 치료할 때, 치료함에 있어서 바로 삼황 사심탕을 그 대표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귀납할 수 있다.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단원의 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망사심탕이 화증의 대표방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화증을 연구하는 동시에 삼황사심탕이 사망사심탕에 대해서 또한 반드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참 훌륭한 것이다 라는 좁고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충분한 인식과 그것이 바로 그 사망사심탕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사망사심탕이 각 역사 시기에 있어서의 발전과 임상 응용을 해나가는 각 방면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10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문장이 되게 길어요. 이게 어디서 끊어지는지 어디가 연결되는지. 따라서 우리들은 화증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나가는 동시에 삼황사심탕에 대해서 또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충분한 인식과 사망사심탕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그 사망사심탕이 각 역사 시기의 발전과 임상 응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임상 응용해 나가는 각 방면에 있어서 매우 10분 중요하다는 것을 품고 있어야 된다. 동사가 이게 분명치 않아요. 이게 10분 중요하다 뭐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장중경 선생님이 사역탕을 사용해서 한을 몰아내고 양을 회복시킴으로 해서 한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방으로 삼았다. 즉 이 사역탕은 부자, 건강, 감초, 산미의 약으로 조성되어 나온다. 일자는 뭐뭐서로부터 나온다.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장중경 선생님이 사역탕을 사용해서 부한 회양 회양시켰으니 한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방으로 만드셨다. 이 대표방은 부자, 건강, 감초, 오로지 산미약으로만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삼황탕을 사용해서 화를 씻어내고 음을 보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 열증을 치료하는 대표방으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 방은 대황, 황년, 황금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또한 이건 역시 세 개의 단미의 약으로 조성되어 있다. 하나는 열증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한증에 대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음양의 도이다. 무릇 병남에 혹 발안시키기도 하고 혹은 토시키기도 하고 혹은 하시키기도 하고 혹은 망혈되기도 하고 혹은 망진액하기도 하고 할 때에 음양이 스스로 잘 화하기만 하면 반드시 저절로 낫게 되어 있다. 낫게 된다. 이게 바로 음양의 도이다. 그러므로 중경 선생님께서는 위로 기백과 황제를 이어받아 아래로 백세일까지 미쳐 뻗어내려가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양하고 보음하는 법으로서 법을 보여주셨다. 또한 고려하셨다. 약의 미가 잡다하게 많은 것을 고려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방에 있어서 모두 세 개의 약만을 사용해서 조성하였으니 이미 아주 양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정미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암기하기도 쉽고 잊어먹기가 어렵다. 어려우니 성인의 영신 마음 씀씀이가 이 또한 멀지 않던가. 참으로 멀고 깊도다. 성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유도주 선생님이 이와 같은 견해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후세에 내려오면서 장경학, 빙조첨과 같은 사람은 부양시키는 법으로, 양을 북돋는 법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고 의술로서 이름이 의단에 알려지게 유명하게 되었고, 또 유하관, 여사오 등과 같은 사람들은 청렬 강화시키는 방으로서 해내의 이름을 날렸고, 신형했다. 달릴치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온양시키고 양을 덮여주고 한을 제거시키는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양을 북돋아주고 한을 제거하는 법을 사용하는 것은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로부터 접수받을 수가 있었다. 당할 피자죠. 사람들에게 접수받을 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화를 쳐내고 씻어내고 열을 씻어내는 치료법은 그 이치가 비교적 어려움이 많아서 임상에서 빙기되는 바가 되었다. 위소용법이네요. 임상을 함에 있어서 내버릴 빈 버릴 기, 내버려지는 바가 되었다. 하하. 온양시켜주고 더한시키는 법은, 북돋고 이렇게 해주는 법은 쉽게 사람들에게 접수되었지만 열을 쳐내고 화를 씻어내고 열을 쳐내는 그 치료법은 그 이치가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 어려움이 많아서 임상에서 버려지는 바가 되었다. 인차로 이로 인해서 중경 선생님께서는 화를 씻어내되 음을 보존시키는 아주 중요한 묘법을 중경 선생님의 사화 보험시키는 요면은 아주 중요한 이 묘방은 역시 축점 실전지 위에 처하게 되었다. 역시 점차적으로 실전, 전해지지 않는 실전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중경 선생님이 사화 보험하는 이 중요한 묘법은 역시 그 실전당하는 전해지지 않는 위기에 점차 전해지지 않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나는 유도주 선생님이죠. 나는 재주가 부재요. 재주가 많이 부족해. 그래서 조수를 할 뿐이다. 조수. 위의 조상의 뜻을, 선조들의 뜻을 그냥 받아 적는 걸 기술할 뿐이다. 성인이 음평 양비하는 한열 양치하는 법을 그냥 그대로 기술할 뿐이다. 그러니 가위 용심 양고로다. 가히 마음을 쓰는 것이 진실로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도다. 나는 재주가 부재하여 재주가 모자라서 선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을 뿐이다. 그 말씀이 뭐냐? 성인께서는 음평 양비 해나간다. 음은 화평해야 하고 양은 구밀 빽빽하게 비닐로 잘 빽빽해져야 한다. 한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한열 양치의 법을, 한과 한열을 모두 다스리는 법을 그대로 조술 그대로 따라서 기술할 뿐이니 가히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진실로 수고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도다. 유도주 선생님의 깊은 자기의 논치의 사유의 세계가 아주 치밀하게 담겨져 있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논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